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승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자리에 대한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네. 현실에서는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여전히 꽤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채용 공고를 적발해 발표했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한쪽에서는 이런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게 800건이 넘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외모, 결혼 여부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전히 좀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차별적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의 이번 적발 사례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적힌 것만 봐도 2023년이 맞나 좀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키 172cm 이상의 훈훈한 외모, 이렇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주방 이모, 생산직 남직원처럼 직종 이름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 남 11만 원, 여 9만 7천 원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도 있었는데 모두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무의 성격에 비춰서 좀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는 또 어떻게 또 구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성복 모델, 여성 목욕탕 근무자 뭐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데요. 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여성 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특정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다 이제 성차별적 모집 공고다, 이런 것도 불법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적발된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서비스직, 생산, 제조, 영업, 상담 등 직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업체 800여 곳 중에 구인 모집 기간이 지난 570여 곳에 대해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고를 했고요. 아직 모집 중이던 230여 곳에 대해서는 공고를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지속해서 이런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봤다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고용노동부는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번으로 늘렸습니다. 또 공고 모니터링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만약 구직자가 이런 성차별적 공고로 피해를 봤다면 노동부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차별적 행태는 단순히 좀 구인 공고에서만이 아니라 면접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좀 논란이 된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심심치 않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 면접장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을 한번 춰봐라, 예쁘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신협이 공식 사과문을 냈고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저희가 고용브리핑 365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는 인권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권위에 성차별 면접 등에 대한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접수된 사례를 보면요. 한 문화센터의 면접관이 여성 강사 지원자에게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나 등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한 공기업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결혼 여부를 물은 뒤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사회의 첫 관문을 내딛기도 전에 이런 모욕적인 차별을 받은 구직자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면접 때 성차별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일들이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지원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좀 씁쓸한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2021년 기준으로 31%가 넘습니다. 2017년보다는 3.5%포인트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인 12%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26년째 OECD 가입국 중 1위입니다. 예, 남녀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OECD 가입 이후에 계속해서 안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여성가족부가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경력 단절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의 영향이 클 텐데요. 성별과 나이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중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격차 역시 30대 중반의 그 폭이 가장 큽니다. 이런 이유들로 여가부는 성별 근로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성비를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걸까요? 네, 이 제도는 기업이 채용, 근로, 퇴직 등 모든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시에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의 성비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임원, 승진자,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도 공개합니다. 또 해고자와 조기 퇴직자 등의 성비도 공개를 해서 기관이나 기업이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라져야 할 성차별 채용 공고와 면접이 여전합니다. 성평등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승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